새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빠르게 추경을 집행했습니다. 전국의 시장과 골목에서 소상공인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치킨 가격이나 뭐 다 오르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부담되고 뭐 시켜 먹을 거 안 시켜 먹게 되고. 경제 이야기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네. 자, 이번은 조금 가슴 아픈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영업자들의 이 빚 폭탄, 대출 빚 폭탄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지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서 50% 넘게 늘었다. 더군다나 거기서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중채무자, 그러니까 자영업자, 장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3군데 이상에서 대출을 받았다, 돈을 빌렸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경우죠? 그렇습니다. 한국 경제가 앞으로 맞닥뜨려야 될 정말 큰 문제들 얘기할 때 부동산 PF 얘기 많이 하고요. 그렇죠. 가계부채 얘기 많이 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가장 큰 뇌관이 될 수도 있고 그 파급성이 큰 게 이 소상공인 부채, 자영업자 부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지금 표에도 나오고 있지만 2019년 12월 말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입니다. 네. 그때 우리네 자영업자들이 지고 있는 빚이 738조였는데요. 아하. 올해 3월 말 기준 실은 작년에 1,000조 원 했는데 그새 113조가 또 늘어서 네. 1,113조 원의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 사이에 거의 51%, 310조가 늘어났다라는 것이고요. 네. 특히 자영업자 대출, 소상공인 대출은 집계하는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우리가 자영업자라고 하면 사업자 대출만이 파악을 할 텐데 네. 실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계 대출을 받아서 자기 사업에 또 투입을 하잖아요. 아하. 그래서 지금 저기 나온 저 빚들은 자기의 사업자 대출 더하기 가계 대출까지 합쳐서 1,113조인 거고요. 지금 나오는 것은 이 오른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중채무자, 3곳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는 분들이 173만 명이고요. 아이고. 저분들이 지고 있는 빚이 한 31조가 넘거든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 우리의 경기를 감안하고 이미 저렇게 3군데 이상에서 빚을 졌다라고 하고 있는 저 액수 31조 정도는 실질적으로는 이미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아하. 빠졌겠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오셔서 이 고금리 상황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위협적으로 다가오는지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자영업자들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그겁니다. 제가 만약에 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네. 당장 집사람 또는 내 개인 신용 대출로 그렇습니다. 또 돈을 빌려서 네. 메꾸게 되는데 메꾸고 하다 보니까 삼중 대출까지 네. 받게 되는 경우다. 예. 그런데 고금리가 지금 점점 대세가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어렵게 그나마 코로나를 버텼던 힘이 네. 또 대출로 버틴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겹겹이 몇 겹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코로나19가 끝나기만 하면 경기도 빠르게 살 것 같고 뭔가 희망이 보였을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서 우리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닥친 위기,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냐면은 5대 은행의 대출 현황. 근데 먼저 말씀드리자면 5대 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저분들은 나름 괜찮은 분들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5대 은행에서 받았죠. 신용이 되니까 받은 거죠. 예, 저분들의 연체율이 올해 1분기 0.42%까지 올라왔는데요. 저게 얼마 위험하냐? 우리가 5대 은행에서는 0.5에서 0.6%가 일단 넘어가면 저기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연체율이요? 예, 그렇습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이상에서는 뭐 15%, 13%를 잡지만 1금융권에서 지금 0.4까지 올라왔다. 네. 아마도 2분기 지나면 0.5% 이상. 나아가서 그 위로도 연체율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 작년 9월을 기점으로 그동안은
실은 뭐 올해 4월에 선거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원금만 내, 이자는 조금 있다 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봐주고 넘겨줬던 유예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작년 9월, 10월 기점으로 아하. 모든 것이 종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힘들어진 마감 시기가 온 거군요. 지났죠. 그리고 나서 작년 올해 연체율 지금 4개월, 5개월 만에 연체율이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추이라면 올 가을에는 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힘들고 장사가 안 되면 문 닫으면 되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사를 그치고 싶어도 그치는 것도 마음대로 또 못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폐업 비용이라고 해서 폐업을 하게 되면은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다 빼야 되는 이제 폐업도 마음대로 못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폐업하면 되잖아, 문 닫으면 되잖아라는 저 말을 쉽게 못하는 것이요. 그게 전부입니다. 저런 분들은. 아하. 지금도 폐업률 먼저 말씀드리고 사례들 좀 보면 20%, 코로나 때도 15%였었거든요. 평균 네. 폐업률이. 그런데 지금 폐업률은 20%라면 글쎄요, 뭐 창업과 폐업, 창업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곳 중 뭐 몇 군데가 남는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창업 상담 받는 곳들이 비율로 따지면 한 20%, 나머진 폐업 상담이 80%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폐업률이 20% 넘었다. 많은 분들이 넘어지고 있다는 건데 최근에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장사 잘 된다라고 하는 대형 고깃집 같은 곳들이 네. 폐업이 돼요. 네. 그러니까 연매출 15억에서 20억 되는 사장님들, 막 문전성시 이루고 이런 곳들이 뭐 그 다음 주, 그 다음 달 가보면 문을 닫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건비 부분들이 아하. 굉장히 크고 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설렁탕 가격 10,000원이면 오케이 여기까지는 사 먹을게. 네. 12,000원 사 먹을게. 15,000원부터는 안 사 먹습니다. 네. 근데 비용이 만에 하나 15,000원 이상을 더 받아야 되는데 못 올린다면 고스란히 이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에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제가 아는 분도 이 장사를 접고 폐업 신고를 했는데 그분이 감당해야 될 부분의 엄청난 부분이 건물주에게 네. 원상 복구를 해줘야 되는 비용이 수천만 원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자, 이 건물주들에게 뭐 그렇다고 또 그거를 비용을 이 받지 말아라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자영업자들이 이래저래 지금 사이에 치여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